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요. 여야 정치권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야당은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인해서 전국은 더 꼬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예.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국회의원도 초선이 있고 재선이 있고 삼선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선 정도 되는 국회의원은 정말 하늘이 내릴 정도 천운을 갖고 있거나 독특한 자질과 기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중진. 그 강기정 의원 같은 분은 국회 예. 윤리특위위원도 하신 분인데 예. 삼선이고. 예. 아니 그 국회 본관 앞에 그 경찰 경호요원들 실는 버스를 놓고 예. 뭐 옮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뭘 발로 차고 그런다. 예. 야, 그분도 예. 그 경찰 중에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조금 뭐 대단히 좀 죄송한 표현이다만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면 화가 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든지 새누리당한테 해야지 경찰 버스를 찬다. 그건 좀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시원하게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그분이 속한 민주당은 자꾸 이미지에 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 가운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옆에 있던 의원은 또 국회의원을 감히 멱살 잡았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던데 저분들은 참 갑으로서 소위 그래서 갑질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강기정 의원 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날라서 뛰어들었던 그분이 강기정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도 좀 그런 거친 모습이 많이 행동? 있었죠. 뭐 좀 무용담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예, 예. 아니 그래 버스를 차서 그 어떻게 그 무슨 그 그러게요. 일반인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예. 그런 행동에서 네, 참 해외에서 그런 거 자제를 보고서는? 그래서 이분이 국회 윤리특위원을 했기 어허. 때문에 또 좀 독특한 관심을 갖게 되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전국은 역시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대로 자기 입장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따라 야당은 야당대로 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전국이 어떻게 풀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여야가 항상 기싸움을 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접점을 못 찾아도 너무 못 찾는 것 같아요.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서로 간에 어떤 이 자기 입장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을 들어줄 만한 서로 간에 여유가 없다고 할까 이런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각기 입장이 이 문제에 있어서 볼 때 뭐 법적으로 딱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야당을 대표해서 이제 새누리당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의 행간이나 그동안의 행동 쭉 이렇게 보면은 현재의 여의도 정치하고는 점점 이별이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하.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회에 대한 존중할 의사는 있지만 예. 지금의 여의도 정치하고는 점점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네.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고 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예.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못한다 잘한다가 거의 이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나니까 네. 예. 국민에게 난 차라리 호소를 하겠다.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뭐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 예. 경우에 그 여의도 정치라 하면 예. 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럴 것 같다는 인상을 자꾸 받아요. 어저께 연설도 보면은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연설이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어떻다, 창조경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보면은 그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원 특위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다 패키지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맞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의 역할 여기도 상당히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 예.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치적 주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한통속일 수도 있지만 또 좀 분리해서 본다면 예. 좀 대단히 좀 섭섭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 같다는 영혼이 생각이 없다. 들어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TV조선이 안을 내든 네. 김종래가 내든 예. 시민단체가 내든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개혁안이 안 나와요. 아무 의미 없죠. 예. 그러면 국정원 자체에서 낸 개혁안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테니 국정원도 생각 있으면 내놔봐라라는 얘기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아. 그거를 어제 대통령이 연설에서 약간 틈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부랴부랴 최고위원회인가를 열어서 거기서 그걸 뭐 엄청난 양보한 것처럼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반대로 그냥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예. 무슨 안이 있든 예. 국회 선진화법까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꼭 앵커도 예를 들면 두 분만 꼭 앵커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어? 아니면 좋은 질문 있으면 받아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꼭 하다가 어제 시정연설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한다. 미리라도 얘기를 하든지. 내친길에다 말씀드리면 현호석 그 경제부총리 팀이 어떻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이게 무슨 놈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예. 뭐 금융위원장이나 재경부장은 뭐냐.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공기업을 비롯해서 이 정보 공유, 정부 3.0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공기업 사장 이런 년 저런 년으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들어가는 분들 후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뭐 노조하고 적절히 앞에서 타앞에서 하는 거 어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상 쥐고 있는 이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분은 유정복 행자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새누리당에서 평소에 청와대 비서실 똑바로 해라. 네. 장관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분들은 무슨 뒤에서 타협을 감호해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거는 예. 황우여 대표든 최경환 원 대표든 무슨 뭐 홍문종 사무총장이든 누구든 다 그래요. 155명 국회의원 중에서 3선 이상만 39명인 정당입니다. 네. 난 집권당 치고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 내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새누리당에 있는 지도부들, 그러니까는 친박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새누리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구태의연한 그 정치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가지고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든 행정부에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옛날에는 청와대 비서실 문제 있다든지 예. 뭐 장관들 똑바로 하라든지 지금 예를 들면 숭례문 같은 것도 꼭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만이 그 문화대청장이 나갑니까? 그렇죠. 이 본인들이 네.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현지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도 다니기도 하고 예. 맨날 모이면은 누가 어느 자리 가나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정부라는 일부의 지적을 받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새누리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금 고준 대로밖에 안 움직이려고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래서 좀 혹독한 표현이지만 영혼이 없는 정당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체성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정체성 위기죠. 위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 황우여 대표나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그러면은 특검제는 정말로 못 받을 거냐. 해외만 같은 건 정말로 이런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가 쓸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해임 요구안인가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거 다 보십시오. 예. 문재인 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화록 공개를 했는데 예. 자, 그 공개된 내용만 보고서 NLL 포기냐 아니냐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하면 아마 포기했다고 안 하는 의원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이 거기에다가 아니야.
진보는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 간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호남선으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 때문에 대전부터 경부선으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지 말자고 했으면 되는데 예. 그러면 좋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안을 받아들이면 예.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안도 같이 내자. 아. 이분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장이 공개를 한 것까지 문제인데 그 후에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없는데 멀쩡하게 잘 있다고 하는 저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무슨 자기네들이 고민도 해본다든지 아무 고민이 없이 뭐 하라면 하는 사람들 같고 그럼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예를 들면은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어떤 유력 정치인이 뭐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군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 초선 의원인지 전직 의원인지 중진인지 네.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 하고 계신 얘기가 저희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사실상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꼬인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가 이제 숙제가 되는데 사실상 특검이라는 거는 재판 중에 이루어졌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죠. 안 된다고 밀어두고선 이제 특위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특위는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건데 지금 개혁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민주당도 좀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이 실마리가 좀 풀려 나가지 않을까요? 패키지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특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돼요. 아까 네. 내 새누리당 얘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새누리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저 민주당 얘기를 하면 예. 사실 윤 앵커 말씀대로 아니 재판을 하고 있는 걸 특검을 한다. 차라리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있거나 내부 폭로자가 있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검찰 수사권 안 되겠다 그래서 특검을 한다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이걸 패키지로 한다는 건 국정원 개혁안 특위하고 그 수사 특검하고는 다른 문제. 이건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을 예, 말하는 예. 거니까 이거라도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참 답답한 것이 과거에 유신철폐라든지 직선제 개헌 관철이라는 거는 현 상황에 대해서 바꾸고 미래를 가자는 미래의 깃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투쟁을 했던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야권이나 386 세대들은 미래의 깃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가 합칠 수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죠. 네. 그 당시 때. 지금 민주당은 네. 미래를 안 갖고 있어요. 아.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 있다 이거죠. 문재인 의원 때문에 또 특히 더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분들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로 가고 싶은데 예. 여기 묶여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새누리당은 영혼이 없지만 민주당은 영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김한길 대표를 보면 예. 뭔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보이는데. 친노로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노가 가끔 뒤다가 총을 빠바바방 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된다 이거. 아. 애처롭기도 해요. 예. 네. 저걸 뛰어넘는 리더십 없는 건 본인의 문제지만 예. 이분들은 과거에 매달려서 네. 이 상태로 가서 가령 이제 세배 예산안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준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예. 준 예산안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예. 내년도 살림을 올해에 맞춰서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쭉 가다가 네. 나중에 결론을 내야 돼요. 자, 지금 네. 보면 이제 당장 오늘 그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쪽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또 정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고함전일 겁니다. 고함을 함성 막 지르는 잠실구장보다 그렇겠죠. 더 복잡하고 듣기 싫은 네. 고함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예. 왜 이제 길거리에서 교통 접촉 사고가 나서 둘이 막 싸워요. 예. 내가 회사 출근할 때 싸우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위아래 층에서 1년 내내 싸워요. 네. 그럼 나중에는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옳다고 사람을 믿고 싶냐면 양보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 마음은- 옳은 거구나. 아. 특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점 꼬여서 뭐 지금 저 사초 실종 사건도 뭐가 복잡해서 못 알아듣고 예. 자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데
누가 미안하다고 하고 누가 양보하는지만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다가 저가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면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예. 선택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지금 이미 네.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마음이 절반 이상은 정해졌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예. 미래의 깃발을 들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특히 예산안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산과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해도 난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여보 생활비로 내놓고 싸우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되고 나면은 정말 큰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론에 호소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새누리당은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50%가 넘는다는 거.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확실하게 여야가 중간평가로 다 해야 됩니다. 중간평가로 몰아붙여서 네. 중간평가라는 게 뭡니까? 이긴 쪽은 다시 이기는 거고 진 쪽은 중간평가에서 반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은 중간평가를 당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년 그 지방선거까지는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고 거기서 결판이 나고 봐야겠네요. 다만 선거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속대로 말하면 꼬리를 내리는 데가 있겠죠. 근데 그건 꼬리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싸워서 무슨 싸움을 하는지 모르니 양보하는 쪽이 틀림없이 득을 볼 것이다. 큰 정당이구나 하는 거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선제적으로 해야지 조금 뭐하라는 듯이니까 부랴부랴 모여서 회의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씩 할 시점인데 이 정국이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도 갈 거예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